먼저 어제 있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에서는요, 송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.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 대표의 회유가 있었다,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.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송영길 대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.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오후 8시가 넘도록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된 건데요. 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요, 지난해 송영길 대표의 회유 정황과 돈봉투 살포 당시에 이 송영길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했던 정황을 자세히 증언을 했습니다. 특히 이 전 부총장이 이 송영길 대표의 회유 정황을 증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주목이 됐는데, 이 전 부총장은 이 송영길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 출판기념회를 열었을 당시에 자신의 남편이 출판기념회를 찾아갔고, 이 송영길 대표가 남편을 통해서 책을 보내왔다면서 그 책에는 나를 믿고 훗날을 도모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. 지난해 11월이면은요, 송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. 이 전 부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 글귀, 이거를 보고서 이거 나를 회유하려는 거 아니냐, 지금 이렇게 느꼈다는 주장인 겁니다. 이 전 부총장은 훗날을 도모하자는 송 대표 메시지를 받고 나에게 훗날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고요.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서 모른다,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비겁함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런 비겁함도 부질없었다고 생각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고도 말했는데요. 이런 이 전 부총장의 증언에 송 대표는 기억이 안 나지만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자는 취지로 썼던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전 부총장은 일주일 전쯤에도 이 송 대표 측의 회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. 송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 이 구치소에 있는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고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부총장은요, 이 굉장한 회유와 압박으로 느껴졌다라고 증언을 했고, 재판부는 위증교사에 해당되는지는 이 검찰에서 수사하면 나을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 대표 측은요, 이 전 부총장이 이 검찰에 회유돼서 송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,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에서 했다,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렇게 위증교사 의혹까지 제기를 했지만요, 송 대표 오늘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오후에 석방이 됩니다. 네,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 이에 따라 송영길 대표는 구속된 지 163일 만에 석방이 되는 건데,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에 이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. 이후에 송영길 대표 측이 지난 17일이죠. 다시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현재 증인신문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할 우려가 났고, 또 1심 구속 만료 기간도 다가오면서 보석을 허가한 걸로 보입니다. 다만 재판부는요, 보석 보증금, 즉 보석금 3천만 원과 함께 송영길 대표의 주거를 제한하고 출석 및 증거 인멸, 그리고 출국 등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. 구속 전에 혐의를 부인했던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. 이 돈봉투 논란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해 왔습니다. 돈봉투 문제 정치적 책임이 된다. 그러나 법률적으로 알지 못했다.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. 다시 어제 재판에서 이뤄진 이정근 전 부총장의 증언들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전 부총장은요, 돈봉투를 뿌릴 때 송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했던 그 상황을 아주 자세히 증언했습니다. 언제 어디서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은 송 대표의 반응이 어땠는지까지 이 전 부총장의 증언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요. 먼저 이 전 부총장은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7일에서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사실도 송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했고요. 28일 저녁 캠프 사무실에서 송 대표와 윤 의원이 만났고 그 자리엔 소분된 돈봉투가 든 갈색 종이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송 대표가 단순히 보고를 받은 거 이것뿐만이 아니고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직접 보기까지 했다. 이게 이정근 전 부총장의 주장인 겁니다. 네, 이 전 부총장은요, 당시 윤 의원이 이 갈색 봉투를 가리키면서 빨리 가야지, 이것도 돌려야 하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취지의 진술도 했는데요.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이 전 부총장에게 윤 의원이 송 대표 당선을 위해서 의원들에게 이 돈봉투 제공하는 것을 송 대표가 모르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, 이 전 총장은요, 여기에 대해서 액수가 적은 액수라면 윤 의원 선에서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
국회의원에 가는 거액을 의논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을까 싶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. 이정근 녹취록소 관련 대화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관석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.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.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.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.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. 여기에 대해 이정근 전 부총장은요, 송영길 대표와 돈봉투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도 거론을 했습니다. 이 전 부총장 자신이 이 송영길 대표에게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체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요. 이에 송영길 대표가 봉투를 받은 인물이 누구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체크했다면서 그분들은 다 나를 찍는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다는 겁니다. 이어 이 전 부총장은 녹취록 속에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의 송영길 대표가 잘했다고 말했다라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는요. 송영길 대표는 대체로 본인이 알아서 하거나 궁금해하는 것 이외에는 굉장히 답변이 짧은 경향이 있다. 그래서 잘했다,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의미고 그렇지 않다면 답변하지 않거나 고개만 끄덕인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 같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증언 과연 이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.